다음으로는 이제 폴리일렉트로라이트 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 문헌에서도 이 제목은 폴리일렉트로라이트 젤 잡아놓고 나서 말이죠. 이에 대한 뭐 설명이나 부연 설명은 상당히 좀 미흡한 관계로, 저 역시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부연 설명하고, 이 파트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폴리일렉트로라이트 젤이다, 이렇게 되면 대개의 경우에는 뮤코폴리사카라이드를 의미하는데요. 뮤코폴리사카라이드, 이게 뭐죠? 예. 이게 점막에서 발견되는 폴리사카라이드다, 뭐 이런 말이 되겠는데, 결국은 우리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글라이코스 아미노 글라이칸을 대개적으로 의미합니다. 여기서 꼭 글라이코스 글라이칸이라는 거,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중간에는 아미노가 들어가고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거는 대개는 이제 그 두 개의 포도당이 아닙니다. 이 경우 같은 두 개의 단당류를 가지고 이 상태에서 보통 뭐 베타결합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요렇게 해서 코폴리머로 꼬가는 형태입니다. 이 정확하게 얘기 드리기는 뭐하고, 왜냐면 지금 제 기억으로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제 기억이 이렇게 미천한 거기로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두 개를 가지고서 두 개씩 이어간다. 이런 폴리머 형태고, 이게 왜 뮤코폴리사카라이드라고 이 점막에 보이는다, 이 점막에 있는 폴리사카라이드 이렇게 하냐면 이게 물을 많이 품어요. 물을 많이 붓게 되고, 이러면 물을 붓는다는 것은 마크로몰리큘하고 일렉트로라이트가 모이게 된다는 거고, 이런 일렉트로라이트가 모였다는 건 결국 일렉트로라이트가 모였다는 거는 결국 차지가 움직여 다닌다, 전기가 움직여 다닐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거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특히 다 볼륨 체인지가 일어나게 되면,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외부 자극이 일렉트리컬이나 메카니컬 시그널로 전환되게 된다 하는 의미에서 이분들은 여기다 이 폴리일렉트로라이트를 타픽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GAG 글라이코사미노 글루콘 같은 이런 형태인데, 요거는 크게 네 가지가 있죠. 이것도 제 기억인데 헤파린, 헤파란 설페이트인가요? 이렇게 되어있죠. 헤파린. 우리 그 지혈제로 쓰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더마탄 설페이트. 그 다음에 이제 케라탄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가 하이알 우로닉 엑시드, HU. 그래서 하이알 우로닉 엑시드. 여기다 써보죠. 하이알 우로닉 엑시드. 저희 딸이, 아빠, 히알루론산이 뭐예요? 그게 얼굴이 좋대요. 그러면서 그걸 얼굴에 바르고 있길래, 니마, 그거 바르시 마시오. 히알루론산? 예, 히알루론산이라는데, 이름 이상한데요. 굉장히 자괴감을 느끼면서, 자, 하이알 우로닉 엑시드입니다. 그렇죠? 하이알이라는 건 유리라는 뜻이고요. 유리. 그리고 또 초자라고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사람을 더 헷갈리게 만드는데, 초자. 이게 한문을 찾아봐도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전혀. 그래서 이게 아마 일본식 한문표기 아닌가 싶기도 한데, 하여튼 유리란 뜻입니다, 하이알은, 그러니까, 하이알린 카탈리지 이럴 때도 유리 같은, 투명한 카탈리지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유로닉 엑시드는 유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번에 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여튼 제가 우둔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둔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요즘 다들 이렇게 스마트 하실 텐데, 이 우둔한 사람이 이런 걸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그 단당류입니다. 단당류인데 요거를 아마 언젠가 좀 이렇게 다 일괄적으로 좀 요약해가지고 좀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이렇게 기억들이 막 산재가 되어 있으니까 언제 이걸 한번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거고, 이런 그 GAG는. 그 다음에 또, 그 외에도 어떻게, 그렇죠. 유명한 키토산 같은 경우도 이 폴리일렉트로라이트 젤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프로틴도 그렇다고 할 수는 있겠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근데 이 키토산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키토산이라는 건, 결국 뭐죠? 나는 키토산 그래서, 이거 굉장히 산인가, 엑시드. 엑시드인 줄 알았어요. 키토산 어린이 성장 발육에 좋은 키토산, 이러니까.
그런 산이 있었나? 아니, 뭐, 관악산이라고 하면 뭐, 어때요? 그만하죠. 예. 관악산, 예. 키토산. 예. 그래서 나는 이게 무슨, 산 연기할 때 산인 줄 알았어요. 전혀 아닙니다. 영어로 SAN입니다. 영어로 SAN. 전혀 아니다. 저는 아니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 물질은 어디서부터 만들어진다? 키틴으로부터 만들어진다. 키틴이 뭐죠? 우리 배웠죠. 뭐, 개 껍데기, 뭐, 이런 거. 곤충, 각각류, 뭐, 이런 데 껍데기 만드는 게 키틴이라는 거죠. 이걸 갖다가 산이나 염기로 분해시켜가지고 어중간하게 분해된 형태의 이거를 키토산이라고 그럽니다. 키토산, 뭐, 디아세틸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글루코스 아민이라고 하는 글루코스기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NH2가 붙었어요. 이제 글루코스 아민을 기본 백번으로 해가지고, 옆에 똑같은 게 있고, NH2가 있는데, 여기에 또 아세틸을, CH3를 붙이죠, 아마. 그래서 이걸 또 한 바퀴 베타로 꼽니다, 베타로. 그렇게 해서 요걸 두 개, 이렇게 이어가는 구조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제 기억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물질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한번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이게 폴리일렉트로라이트 젤 같은 경우는 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고, 또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차지 무브먼트가 일어날 수 있고, 볼륨 체인지가 있는 거, 또 우리 뭐 많은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정확한 설명도 없고, 이 문헌에도, 단편적으로만 소개되고 있어서 꼭 거기에 맞춰서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그 일렉트릭 스티뮬레이션에 의해서 어떠한 바이올로지컬 리스폰스가 일어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전기자극에 의한 바이올로지컬 리스폰스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프로틴 비헤비어, 두 번째는 어떤 셀의 리스폰스에 대해서 나눠서 구분지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어떤 이렇게 일렉트릭 스티뮬레이션을 했을 때 프로틴들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프로틴 아시다시피 어떻게 펩타이드 결합을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펩타이드 결합으로 인해서 또한 자기들끼리 또 뭡니까 다이설파이드 만들어지고 뭐 이름으로 인해서 이것들은 어떻습니까? 자체 내부가 어떤 정기적인 다이포를 갖고 있는 상태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자, 그런데 일반적인 어떤 바이오 머티리얼을 이 체내에 삽입해도 필연적으로 프로틴 옵섭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프로틴이 달라붙게 된다는 얘기죠. 그걸 둘러싼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정기적인 특성을 가진 물질을 바이오 머티리얼을 노려서 다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오히려 좀 더 많이 어떻게 또 반대로는 전혀 안 붙게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특히나 우리가 이런 걸 갖다가 조절할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프로틴을 바이오버티를 표면에 어떻게 체계적으로 또 배열을 하면서 온라인을 시키면서 어레인지먼트를 시키면서 이렇게 업소션이 일어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보면 프로틴 옵섭션을 가이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일렉트릭 스티뮬레이션을 통해서 또 어떻게 스페시픽하게 이거를 우리가 프로틴 얼라이먼트를 가이딩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프로틴이 제일 먼저 어디전이 되게 되고 옵섭션이 되게 되고 프로틴이 옵섭션이 되게 되면 2차적으로 거기에 가서 셀이 바인딩하게 되고요. 보통 이런 순서를 거치게 됩니다. 프로틴 옵섭션 제일 먼저 프로틴 옵섭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셀이 바인딩하게 되고 셀이 어태치먼트가 일어나게 되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서부터 어떻게 셀의 어떤 그로스라든가 디퍼런시에이션이 일어나게 되죠. 또는 여기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어떤 DNA를 읽어서 새로운 사이토카인이라든가 프로틴을 생산하게 돼 ECM 모티를 생산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그 프로틴 옵섭션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크게 프로틴 옵섭션은 인터널 프로퍼티와 익스터널 스티뮬라이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인터널 프로퍼티라고 하면은 이제 프로틴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전부 다 한 수 20여 종류의 그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아미노산의 구조가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뭐 알지닌, 히스티닌, 뭐 라이신, 뭐 아스파르틱 액시드, 글루타믹 액시드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어떤 거는 카르복실을 2개 가진 친구도 있고, 어떤 거는 설파를 가진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아미노기를 갖다가 2개 또는 3개 가진 경우도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전기적인 다이폴이 다르다 이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한 20여 종류의 그 아미노산을 조합을 해서 만들어지는 게, 결국 프로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인터널 프로퍼티는 우리가 어떻게 조절하지 못한다고 그래도 우리가 그 바이오머티리얼 표면에 서피스 차지를 통해서 어떤 익스터널 스티뮬라이는 조절할 수가 있을 것이다. 또 지금 같은 경우에야 어느 한쪽은 플러스 어느 한쪽은 마이너스 이렇게 단순한 이분법적인 차지를 디스트리뷰션 할 수가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전자 회로처럼 말이죠. 어떤 부분은 조금 더 약하게 어떤 부분은 조금 더 세게 그 말은 어떤 정도는 네거티브 어떤 데는 더 센 네거티브 어떤 데는 아주 심한 네거티브 어떤 데는 포지티브 어떤 데는 심한 포지티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별을 지게 된다면 우리가 필요한 프로틴을 엄선시킬 수 있을 것이고 이 프로틴을 통해서 셀을 어태치먼트로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지금은 단순한 이제 폴라리제이션이죠. 다이폴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갖다가 가이딩해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만들 수도 있을 날이 언젠가는 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이러한 걸 통해서 우리는 그 프로틴의 어떤 컨포메이션 체인지를 유발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셀 바인딩 서피스가 노출이 되면 그걸 통해서 셀이 바인딩이 일어나게 되고 셀 바인딩을 통해서 어떻게 그쪽 바인딩한 셀프의 뉴클리어스를 통해서 다시 자신이 디퍼런시에이션 하거나 아니면 또는 ECM 매트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그 메커니즘을 구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어떤 일렉트릭 필드가 작용하다 보면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여기에서 프로틴이 업셉션이 일어나게 되고 이 달라붙게 된 프로틴은 이 프로틴이 어떻게 돼요? 셀의 바인딩을 갖다 유도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큰 흐름이고 또 만약에 우리가 바이오머티리얼의 일렉트릭 필드를 조절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일렉트릭 필드를 조절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프로틴 자체의 업셉션에 있어서 어떤 프로틴의 그로스라든가 어떤 방향성 이쪽 방향으로 배열하다가 프로틴을 업셉션하다 이쪽 방향으로 프로틴을 업셉션하거나 아니면 섞어서 업셉션 이런 것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셀의 어태치먼트, 셀의 바인딩 양상도 바뀌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미묘하게 세포 분화와 디퍼런시에이션을 갖다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국 그 말은 일렉트리컬리 드라이빙을 시킬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일례로 우리가 이제 피도 좋고요. 어쨌든 일렉트로 액티브 이런 폴리머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차지를 줬다고 쳐보죠. 만약에 여기다 플러스 차지를 줬다고 쳐보겠습니다. 플러스 차지를 주면 어떻게 돼? 대개 경우 프로틴은 네거티브 차지를 띠고 있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프로틴이 할 수 있는 파이브로넥틴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파이브로넥틴들이 이렇게 억셉션이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이게 적절하게 작용했다고 그러면, 원래 이렇게 프로틴이라는 걸 이렇게 3차 구조를 통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꼬여 있는데, 이게 이 차지에 의해서 이렇게 펴진다는 거죠. 언폴딩이 일어난다. 폴딩에서 언폴딩 상태로 일어난다. 언폴딩 중에 일어나면서 그 내부에 있던 어떤 부분을 접근하게 노출하게 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대표적인 이런 RGD 사이트를 노출하게 됩니다. 이런 RGD 사이트. RGD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R이 보통 아미노산이 한 20 정도가 되니까, 그걸 이제 숫자 하나로서 표기를 하는데, R 같은 경우가, 이게 바로 아르기닌이죠. 아르기닌이 되고, 그 다음에 G 같은 경우가 이제 글라이신입니다. 글라이신이 제일 간단한 거죠. 글라이신.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가 아스팔틱 액시드가 될 겁니다. D는 아스팔틱 액시드다. 자, 그래서 이게 너무 기니까 아미노 액시드를 그래서 알파벳 숫자 하나로만 표현하게 되는데 그래서 RGD라고 하면 R은 아르기닌, G는 글라이신, D는 아스팔틱 액시드다. 그래서 RGD라고 표현을 하죠. RGD 사이트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대표적인 셀이 바인딩하는 아미노산의 조합입니다. 아미노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접혀져 있던 프로틴이 이게 펴지면서 이러한 RGD 사이트를 노출한다는 거죠. 결국 이 말은 이 자리에 가서 셀이 붙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이제 셀 멤브린이라고 그랬을 때 이 RGD 사이트가 노출되게 되면 여기로부터 어떻게 이 셀이 바인딩하려고 시도를 하게 될 겁니다.
그 셀이 바인딩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대개의 경우는 인티그린을 통해서 막 이루어지는데, 인티그린 이제 내부로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토스켈레톤으로. 그리고 이 인티그린 헤테로다이머가 결국 RGD하고 여기서처럼 이렇게 바인딩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 세포가 여기에 이제 고정되는 효과가 일어나고, 여기서부터 어떤 시그널이 전달된다는 거죠. 이렇게 안으로. 그러면 어떤 시그널이, 만약에 여기가 우리가 아까처럼 차지가 있었다. 전기를 줬다. 일렉트로넥티브 포지모니까 여기 전기가 좀 플러스 차지가 세게 오는데 이거 봐. 세포 이리 와봐. 여기 붙어봐. 내가 여기 플러스 차지가 많이 있다는 걸 니한테 정보를 줄게 하고 이렇게 시그널이 올라가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시그널은 결국 안에 인트라셀룰라로 패스웨이 통해서 시그널 트랜스덕션이 일어날 것이고, 결국 그게는 뉴클리어스에게 전달될 겁니다. 나 이런 시그널을 받았어요. 어떻게 할까요? 뉴클리어스에 당연히 DNA가 있죠. 이거 전기 많이 오는데 우리 DNA 다시 한번 읽어봐. 이거 뭔가 우리 뭐 만들어내야 돼, 생산품을. 결국 익스트라셀룰러 매트리스를 만들게 될 겁니다. 만약에 이게 뭐 파이브로블라스트라고 그러면은 콜라겐을 그렇게 되겠죠. 또 만약에 이게 어떤 매개체를 만든다고 어떤 사이토카인 분비하고, 내 힘으로는 안 되겠는데 옆에 세포들 좀 도와주세요라고 케미컬 메신저를 옆에 세포들한테 보낸다 이거죠, 셀한테. 그럼 옆에 세포들, 이건 저쪽에서 모자라다는 힘인데 스템셀, 자, 당신 분화 좀 해야 되겠어. 그래서 저기는 오스테오블라스트 좀 분화해봐. 이렇게. 그래서 셀 페이트, 셀 리니지를 형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적절하게 차지, 일렉트로액티브 폴리머가 차지를 띠고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프로틴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난스페시픽하게 붙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요 부분만 차지를 주고, 요 부분은 네거티브 차지를 주고, 만약에, 요 부분만 다시 포지티브 차지를 줬다.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필요한 부분에 가서 아주 적절한 프로틴이 업소션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런 프로틴 업소션은 원래는 3차 구조로는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게 일렬로 쭉 펴진다 이거죠. 쭉은 아니지만 이 부분이 노출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이 안에 있던 아주 비밀 부위 RGD 사이트가 여기 이렇게 노출이 된다. 그러면 이 RGD 사이트를 통해서 어떻게 인티그린 바인딩이 일어난다. 인티그린 바인딩을 통해서 셀이 여기에 단단하게 붙어 있을 수가 있고, 이런 RGD 사이트, 인티그린 바인딩 사이트를 통해서 이 내부를 통해서 시그널 트랜스덕션이 일어나지게 된다. 그래서 내부로 이런 시그널이 왔어요. 자, 내가 이런 정보를 줄 테니까, 자, DNA 읽어보세요. 그래서 셀의 분할을 촉진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런 전기준 신호가 적절치 않더라. 여기서도 그냥 피도시라고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전기 신호가 없다는 걸 의미해서 그냥 이렇게 하얀색으로만 표시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옆에 있는 어떤 프로틴들은 얘가 나를 유혹하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전기 신호도 없는데 내가 뭐 어쩌라고 공기가 둥둥 떠다니는 거죠. 만약에 붙는다 한들 RGD 사이트는 이 안에 이렇게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숨겨져 있다. 왜? 몇 차례 말씀드렸죠. 3차 구조에서 꼬여 있는데 그 중에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여기 숨겨져 있는 상태로 있다. 숨겨져 있는 상태로 있으니까 옆에 인티그린 헤테로다이머들이 여기에 붙을 수가 없겠죠. 여기 내가 어떻게 붙을 수가 없는데, 왜냐면 이게 다 아미노액시드라고 봤을 때 하나하나가 아미노액시드가 다 전기적 특성이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기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꼭 우리 무슨 이진법 코드 맞추듯이, 아니면 컴퓨터 코드 맞추듯이, 아니면 난수표 맞추듯이, 암호 코드 맞추듯이 이게 다 맞아야 얘들이끼리 서로 붙는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이게 맞지 않을 경우에 서로 반발력만 생기겠죠. 그렇게 되면 얘들은 따로 논다 이겁니다. 셀은 셀대로 놀고 파이브넥트로 놀고 아무 일이 없다는 거죠. 셀이 분화할 일도 없고요. 아무 신호 못 받았는데 나보고 어쩌라고요? 아무 일 없습니다. 셀은 가만히 놀고 있는 상태가 된다. 그냥 셀은 가만히 아무런 놀고 있는 상태가 돼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셀의 분화라든가 이런 것도 일어나지 않고, 프로틴 생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일어나지 않고요. 조직의 재생이라든가 리제네이션, 힐링 이런 것도 전혀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걸 좀 모식적으로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파이브론렉틴이 대표적인 혈중에서 이렇게 바이오마테리얼 어디섭션 하는 물질이고, 또 매개체 링키지를 이루어지는 관계로 이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대개군과 비슷한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더군요. 자, 그리고 또 인티그린도 이게 대표적인 어떤 바인딩하는 셀의 입장에서 바인딩하는 도메인이기 때문에 이걸 표시를 해본 거지만, 다른 예에서도 그 이해를 준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이 간단한 예를 통해서 이렇게 일렉트로 액티브 폴리머가 작용할 수 있는 어떤 기전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좀 간략하게 보자보면 결론을 내자보면 결국은 어떻게 일렉트로 보통 일렉트릭 필드죠. 일렉트릭 필드, 일렉트릭 액티브 머티리얼이 이렇게 저기 뭐 플러스 예를 들어서 플러스를 띈다. 그러면 여기에 가서 어떻게 바이브론 액틴 등 프로틴이 달라붙는다. 바이브론 액틴 등 프로틴이 달라붙게 되고 프로틴이 이 바이브론 액틴을 통해서 셀이 견고하게 붙을 수가 있고 셀이 이렇게 함으로써 요 전체적으로 시그널 트랜스덕션이 일어난다. 어떤 메카니컬리, 일렉트리컬리 한 스티뮬러스가 셀이 이제 둘이 알아듣게 된다는 거죠. 끄떡끄떡 알아들어서 네가 여기가 힘이 많이 온다고, 네가 요즘 고달프다고 하는 걸 갖다 이제서야 알아듣게 됐다 이 말이죠. 이런 시그널 트랜스덕션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셀이 반응하게 된다. 이게 바로 셀이 뭔가를 시작하기 시작했더라. 이게 바로 어떻게 티슈 리제너레이션 또는 힐링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일렉트로 액티브 머티리얼들은 여러분 결국은 하다 보면 이게 셀에게 어떤 스티뮬러들이 큐를 준다. 스티뮬러들이 큐를 주면서 셀 이제부터 네가 일을 해야지. 이렇게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셀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Let the cell do that. 그렇죠. 그 셀을 어떻게 하면 일꾼은 셀인데 셀 보고 어떻게 하면 네가 일을 하게 시킬 수 있느냐. 셀이 알아둘 수 있는 말로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셀이 영어로 쓴다고 영어로 해줘야 될 것이고 한국어로 쓴다고 한국말로 해줘야 되겠죠. 셀은 어떤 방식으로 알아듣는다? 자, 이렇게 일렉트릭 스티뮬러트리 큐로서 알아듣는다. 이게 맞는 방법 같아요. 맞는 이야기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문은 또 그 수많은 문헌에서 보고되고 있는 얘기가 결론을 내자면 바로 이런 얘기 아니었나요? 결국 우리가 적절하게 일렉트릭 스티뮬러트리 큐를 줌으로써 이렇게 뭐 파이브론 액티노트가든 뭐 그래 셀이 바이딩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런 식의 어떤 시그널 트랜스덕션이 이루어지면서 드디어 세포가 알아들었어요. 그만하세요. 정말 알아들었다니까 이제 일할게요. 세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결국 프로틴 만드는 거죠. 결국 어떤 프로틴, 뭐 사이토카인 더 옆에다 더 연락해서 만들어 봅시다. 사이토카인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콜라겐 같은 ECM 모티를 만들어서 그래 여기 내가 단단하게 만들어 놓을게요. 파이브로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또 뭐 GAG를 만들 수도 있고 말이죠. 그렇죠.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더 진행되다 보면 그다음에 이제 본도 재형성할 수 있고, 결국 일꾼은 결국은 셀이죠. 일꾼은 셀이기 때문에 셀한테 어떻게 하면 셀 보고 알아둘 수 있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전달을 해야겠죠. 그게 중요한 것이죠. 항상 그 뭐 스템셀 어프로치처럼 어린 셀을 잡아다 여기다 딱 넣어준다고 해서 얘가 일을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 안에 이미 셀이 있기 때문에 그 세포 보고 알아듣게 조용히 가서 얘기를 해주면 어떤 방식으로 정기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정기적으로 얘기를 해주는데, 정기적으로 얘기 좀 함으로써,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꼭 제가 보는 건 아닌데, 우리가 우리 몸에서 가지고 있는 포텐셜은 크게 이 문헌에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레스팅 포텐셜이 있고, 뭐, 노브에서 같은 경우죠. 레스팅 포텐셜이 있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그 다음에 액션 포텐셜이 있죠. 액션 할 때 나타나는 액션 포텐셜. 그 다음에 세 번째 포텐셜은 어떻게? 스트레스 제너레이티드 포텐셜이 있다. SGP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체내에서 나타내는 포텐셜을 저희는 보면 이렇게 119가 들리시는지 유난스럽게. 자, 그래서 우리가 나타내는 포텐셜은 레스팅 포텐셜, 액션 포텐셜, 그리고 스트레스 제너레이티드 포텐셜이 나타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네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드린 말씀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일렉티브 액티브 폴리머. 일렉티브 액티브 폴리머에는 아까 말한 대로 컨덕티브 폴리머가 있고 피조 일렉트릭 폴리머가 있다. 근데 컨덕티브 폴리머 같은 거 우리가 전기를 안 통해주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 그렇죠? 피조 일렉트릭이 이제 뭐 밴딩하고 뭐 프레셔 주고 이러면 이제 전기로 지가 발생하니까 모르는데 얘는 전기를 외부에서 줘야 되잖아요. 외부에서 줘야 되는데 내가 저기 뭐 이게 전기로 안 주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콤포지트라는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콤포지트. 그 말은 뭐 말이냐? 피조 일렉트릭 컨덕팅,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컨덕팅 폴리머에다가, 피조 일렉트릭 머티리얼을 중간중간에 넣어주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돼서 나타나는 게 컨덕팅 폴리머를 통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피조 일렉트릭 머티리얼을 이용해서 어떤, 밴딩이나 이런 거에, 프레셔에 의해서 시그널이 발생하고 전기 신호가 발생하면, 그걸 컨덕팅 폴리머를 이용해서, 컨덕팅 폴리머를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다시 전체적으로, 또 우리가 적합한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이 전기적인 저항이 형성되게 만든다. 이런 얘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다이렉트 커렉터를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드린 말씀에서 전부 다 어떻습니까? 전기장이죠. 대개의 경우는 전기장입니다. 전기장을 형성해 줌으로써 이러한 효과들을 유도할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문헌에 좀 충실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은 이어진 말들이 매끄럽지 않았나 싶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시고 이러신 분들한테 누군가는 이 분야에 관심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쉬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큰 원천적인 에너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저 방송을 제 유튜브 동영상을 즐겨 봐주시는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는 또 꼭 이제 피조에 관한 문헌뿐만이 아니라 이 피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지식, 아까 말한 대로 글루코스 아미노글리칸이라든가 글라이코스 아미노글라이칸이라든가 또는 아까 말한 대로 아미노액시드라든가 또 저번에 말한 대로 지방산 패티액시드 구조라든가 이런 거에서도 한번 좀 기회를 내서 쭉 정리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저의 큰 힘입니다. 아시죠? 좋아요, 구독 버튼, 또 댓글도 꼭 남겨주시고요.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다음도 피해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